자, 2025학년도 대입 면접 전형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 면접 전형이 있는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면접형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이고, 여러분들의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는 인성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들이 있죠. 명지대나 가천대 이런 대학들, 뭐 안양대, 협성대 이런 대학들은 교과 면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종인데 재시문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고려대나 그다음에 연세대 이런 대학들은 재시문 면접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디테일한 면접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 면접 전형이 이랬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작년도에 3학년 부장으로서 면접 전형을 준비했던 이런 과정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러면서 올해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면접 전형 지도 후기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작년도에 3학년 부장 입장에서 전체적인 학년 아이들, 특히나 종합 전형 쓰는 아이들 면접 전형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고민하다가 작년에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면접 특강을 개설했습니다. 물론 제가 강사를 했고요. 아이들 지도를 했는데, 보통 면접이 있는 학종 전형, 최상위권 서울대 직윤을 쓰는 학생들 포함해서 보통 이제 2등급대 학생들, 3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면접이 있는 학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메인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일부 교과 전형 4등급대 학생들, 심지어는 5등급 학생들도 면접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서 학년에서 예상하기는 한 20명 내외 학생들을 기대를 하고 강좌를 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 한 40-50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아무튼 여름방학 내내 아이들 지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연습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연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면접을 준비시켜주는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늘고요. 시험 보러 갔다 오고 나면 또 하나 성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진운도 상당히 좋아요. 내가 메인으로 꼽는 이 전형이 맨 앞에 있는 것보다 맨 뒤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가천대를 이 학생은 뭐 많이 언급을 했는데, 가천대를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으로 썼던 친구가 성적 때도 가천대 가기에 적당한 성적이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천대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경희대는 종합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붙었습니다. 갈수록 면접 실력이 향상이 되고, 또 그냥 한번 연습했다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대학을 준비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실전 연습을 하고 또 갔다 와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많이 성장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름방학 때 면접 특강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또 따로 지도를 해주셨고, 또 일부 우리 교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자신의 교과가 메인인 과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과학 하면 생명 선생님, 또 우리 물리학 기반에 있는 선생님들은 물리 선생님, 또 정보 관련된 이런 과목,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또 정보 선생님들. 그래서 자신의 이 과목들에 그 관련된 과목들이 있으면 또 정말로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선생님들 계셨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서 부탁을 드리면 봐줬던 선생님들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학년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실전 연습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학급 내에서 친구들 앞에서 실전 연습을 했고요. 또 담임선생님 앞에서 했고, 그다음에 교과 선생님들 모셔다 놓기도 했고, 마지막 이제 제가 봐주기도 하고, 또 제가 여러 관련된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재시문 면접이긴 하지만 또 연세대 지원하는 아이들 자체가 또 최상위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학원에서 또 이렇게 연습한 부분도 있었지만, 마지막 최종 리허설은 학교에서 또 관련된 교과 선생님들 쫙 다 모셔다 놓고 면접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냥 학년부장이 그냥 책임지고 아이들 데리고 그냥 끝까지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의 양해 하고 나서 제가 그냥 이 서울대 아이들은 그냥 데리고 그냥 끝까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관련된 교과, 작년에 재료공학부하고 역사학과에서 저희가 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마지막 최종 리허설 할 때는 사회 선생님들,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년의 담임 선생님들 쫙 한 교실에 모아다 놓고, 그리고 아이들 더 긴장
시키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최종 연습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아이들의 어떤 태도나 자세 이런 거에 대한 지적보다는 아이들이 하는 답변 내에서의 어떤 진위 여부, 그 다음에 얼마나 교과랑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주집사라고 의도하고 모셨는데 이렇게 태도나 자세만 좀 지적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감사하긴 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 놓고 진행하다 보니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2명의 서울 합격자가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면접은 대부분 서류를 통한 자신의 역량을 분석을 통해서 1차 합격을 가능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2014학년도 이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 나는 학종하고 맞지 않는구나 라고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작년부터 자기소개서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학종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신이 안 좋으니까 학종을 쓴다. 이런 친구들은 실은 학종의 전형 취지에 맞지 않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면접 준비하기 위해서 서류를 분석하다 보면 별로 끄집어낼 만한 질문지가 없다, 나의 역량을 보여줄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판단이 되면 나는 1단계 통과를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지도하다 보면 굳이 면접을 지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아이들도 분명히 걸러져 나온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아까는 원서 하나 날리는 경우가 된 거고요. 또 하나, 말하지 않거나 못하면 이거는 본인의 역량이 아니에요. 생기부에는 분명히 적혀 있는데 너 왜 그 활동을 했어? 활동하면서 뭐 느꼈어?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제대로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의 역량이 아닌 겁니다. 서류가 과장돼 있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작년에 많이 있어서 제가 올해 1학년 지도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허영심 부리지 말고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확장을 해라. 너의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그렇게 맥락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어려운 주제를 1학년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것들은 실은 멋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 허영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교과나 또는 학년에서 진행되는 각 활동 또는 각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특색 사업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뭔가 하나 더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해라. 그리고 나서 그 활동을 진행했을 때 생활기록부에 의미 있게 기록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답변할 때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일부 학생들은 되게 있어 보이는 주제를 가지고 가서 뭔가 하는 흉내를 냈는데 막상 얘기해보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능력, 역량을 보여줄 수 없는, 정말로 서류에만 적혀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떨어졌습니다. 자, 왜 말을 못할까요? 자, 원래 말을 못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죠? 학교 다니면서 말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학종을 설명할 때 항상 학교생활 충실자 아이들이 써야 되는 전형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각 교과마다 수많은 발표, 또 수많은 토론, 또 수많은 어떤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자체가 과묵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과묵하다고 다 면접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아무튼 말하는 스킬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게다가 또 이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에 맞지 않는 성격의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내신도 부족하고 체조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종합에 눈을 기울여서 썼던 친구들이 있는데, 전형에 안 맞는 친구들도 이 전형을 쓰게 돼서 나중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봐요. 또 하나, 딱 과장된 서류. 지금 이제 서류는 생활기록밖에 없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이제 과장을 해주셨어요. 아이가 일을 했는데 열을 한 것처럼 해주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이 아닌 것들.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보통 활동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다 관찰하고 기록하긴 하지만 또 아이들로 하여금 또 자기 평가서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거기에 너무나 아이들이 오버해서 썼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했는데 막상 나중에 3학년 때 지금 이 시점에 면접을 준비하려다 보니 이제 너무나 이제 착한 거죠. 너무나 정직해서 거짓말을 못하는 스타일들. 이런 친구들은 면접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친 허영심. 되게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물리학 1과 물리학 2에서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개념도 잘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엄청난 어떤 논문을 탐색을 해서 또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끄집어낸 것처럼 만들어 놓는데, 실은 담임 선생님이나 또 학년부장인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교과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과학 관련된 거, 뭐 사회도 마찬가지죠.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내 분야가 아닌 것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적혀 있는 내용만 놓고 보면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실은 각 교과 선생님이나 또 이 분야에 조금만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나 사람이 보면 아 이게 되게 맥락이 없구나. 너무 수준에 맞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허영심에 기반한 되게 과장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면 이 친구들은 이제 말을 못합니다. 엉키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한 내용들을 떠들어대야 되고 그리고 당장 그 앞에 관련된 교과 선생님만 딱 앉혀놓으면 아이들이 얼어버립니다. 실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제가 1학년 지도하면서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1학년이면 1학년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서 너의 탐구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뇌과학 이런 얘기 가져오지 말고 우주의 신비,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동아리나 또 실제적으로 우리 학년 특사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교실에서 에어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에어컨 바람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나가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찾아봐라. 또는 뭐 다른 우리 그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갑자기 우주의 신비, 어떤 약품의 어떤 원리, 물론 호기심 갖는 건 좋은데 맥락이시, 뜬금없이 뜬금 있는 내용들로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있어 보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2학년이 자기가 배우는 교과에서 아직 기본적인 개념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되게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가 풀어내지 못합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는 답변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마지막 실전 면접할 때 담임 선생님과 학년부장 또는 각 교과 선생님들을 이렇게 실제 감독관으로 모셔놓고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10분, 15분간의 이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한 친구들이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여실히 실제 면접장 가서 떨어져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일 의아했던 겁니다. 이 친구는 학종에 맞는 삶을 살았다. 3년간 학교 생활을 되게 성실히 했고 충실했기 때문에 학종에 맞기 때문에 학종으로 서를 넣었는데 막상 면접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왜 자기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못할까 봤더니 지금 위에서 말했던 이런 내용들로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 10분, 15분의 실전 면접을 통해서 실패했던 아이들은 실전 현장 가서도 정말 떨어져서 왔다라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혹시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면접이라는 건 서류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에서 떨어뜨리려고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양한 능력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치관, 태도, 또 지식 수준, 사고력, 어떤 역량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또 서류에 대한 진입 파악하는 거죠. 특히나 생기부에 써 있는 게 과연 제대로 됐는지, 특히나 뭘 탐구했다고 되어 있으면 그 동기 과정 결과가 되게 궁금한 겁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왜 이 친구는 이거를 탐구하려고 했을까? 왜 이 보고서를 썼을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 우리 1학년 학생들 최근에 저희가 실험 매니아라고 하는 학년 특색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뭐 역학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종이 비행기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참 재밌었어요. 로켓도 비슷한 거 만들었는데 뭐가 재밌었냐면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재밌게 봤습니다. 실패하는 게 정상이죠. 자기들이 세운 가설이 있는데 조건들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고 게다가 과학 선생님이나 또 도와준 선생님들의 어떤 입회하에 지도하에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뚝딱 하다 보니까 실패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결과가 항상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실험, 또 다른 가설, 또 다른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 매력적이고 또 거기에 대한 진정한 지적 호기심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로 재밌게 칭찬하면서 제가 그 학년 활동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 다 성공했고 마치 노벨상을 받을 사람인 양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모든 마무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면접관들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 안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웬만한 유튜브 영상은 20분 안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막 1시간, 2시간 말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이 할 수 있겠지만 20분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상에는 무조건 2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시간 안에 빠르게 말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만 말을 해야 됩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질문에 뭐 10분, 20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면접 시간이 10분이다. 그러면 한 질문당 보통 1분에서 1분 3초 안에 자기 얘기를 끝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태도도 되게 성의 있게 보여줘야 되고 자신 있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서류학위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대학에서 어떤 평가 항목과 평가 요소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지금의 서류는 생기부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부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 내용 결과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실제로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좀 답변들을 좀 구성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예상 질문지를 만들고, 질문만 만들면 안 돼요. 답안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키워드로 시작해서 키워드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만들 때 키워드로 하시고요. 또 이게 말이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이 키워드만 가지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답변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키워드를 머릿속에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말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습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늡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 6학종을 쓰거나 아니면 정말 면접 있는 그 수능 최저가 필요 없는 전형만 썼다면, 뭐 면접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수능 공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전형이 썼다면 일단 수능이 메인으로 돼야 되고요. 면접은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수능 공부하다가 좀 지치면 면접 준비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많은 실전 경험.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학년부장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각 담임 선생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실제 면접에 자리들을 많이 마련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학급 내에서 담임 선생님의 도움과 또 친구들의 도움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분석은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세특, 창체, 그다음에 행특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에서 정말 궁금해하는 건 동기입니다. 왜 했을까? 이 활동을 왜 하게 되었을까? 여기서 여러분들 지적 호기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여러분 팀으로 했다면 여러분 역할은 무엇이었고, 또 혼자 했다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웠는지.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유튜브 찾았다, 블로그 검색했다 이런 거보다, 그죠? 또 맥락 없이 무조건 논문 찾았다 이런 거보다 독서 활동을 통한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충족했던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 배우고 느낀 점, 실패했으면 실패 이유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후속 활동으로 무엇을 계획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은 말하기지만 말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역량을 말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엉뚱한 답변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되는데, 항상 두 가지식으로 답변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라고 딱 두 가지식으로 먼저 얘기한 다음에 사례를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선, 자세, 몸짓, 표정, 손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답변이 좋아도 감독관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면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 두 대학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건대에서 보여줬던 학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면접평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통 이렇게 점수 배점하고요. 학업 역량 탐구력을 한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 놓고 면접 내용 보면, 여기 보면 활동 시간에 RSA 암호 원리 공부했다는데 뭔지 물어보고요. 사이클로이드 곡선 탐구했다는데 왜 설명해달라고 그러고, 피타고라스 3가의 방정 증명 활동 작성했는데, 그러니까 탐구했다, 보고서 작성했다, 발표했다 그러면 왜 했냐,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뭐 배웠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 공대에서도 뭐 탐구했는데, 보고서 썼는데, 왜 했냐, 진행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관련된 내용들도 이런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했다는데, 보고 썼다는데 왜 썼냐, 쓰는 과정에서 뭘 알았냐, 뭘 느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면접 대비 전략으로서 어떻게 나오냐, 다 나온답니다. 생기부에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봐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관련된 내용하고 없으면 만들어 봐라. 그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부 딱딱 분석해라. 그래서 동아리에서 문학작품 번역한 경험이 있는데 어떤 작품 번역했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무슨 작품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은 딱 기회가 왔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보게 되었고, 이게 동기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서 부족함도 느꼈지만 해냈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로 답변하는 것보다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를 답변하는 게 우수한 답변이다. 마찬가지로 각 학과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뭐 탐구했냐, 어떤 보고서 썼냐, 왜 썼냐, 보고 쓰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 보면 뽑아낼 질문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1차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반면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네 이렇게 질문지를 뽑아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준비해서 말로 입으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게 온전한 면접 연습이 되고요. 담임 선생님과 학년에서 이런 면접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기회와 장소와 시간과 방법을 제공해주면 여러분들이 굳이 사교육 돈 쓰지 않더라도 면접 준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각 대학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